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이 집안에 아이를 낳으러 왔나? 대를 이어주러 여기 온 사람인가? 다들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네가 그 정도 갔으면 참아야지. 피디님들, 여자들은 누구나 꿈꾸는 삶이 있어. 태어나서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하죠. 아주 부잣집 도련님을 만나서 내가 그 집의 안주인이 되는 신데렐라가 되는 상상을 한 번쯤은 누구나 해봐요. 대변인 하셨나요? 아, 그럼요. 우리 여자 피디님 20대잖아. 어떤 상상을 해요? 대벌집 가서 어리다. 대벌집 아들이 집에서 반대를 하는데 막 나한테 막 매달리고 나 아니면 죽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 상상. 아직 20대 초반이니까 누구나 저런 상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제 주변 지인이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집안에 시집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있어서 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진짜 상위 1%. 1% 정말. 이분의 실제 직업은 의사입니다. 여자 의사분. 의사도 이미 잘난 여자 아니에요? 아우 그럼요. 엄청 잘난 분인데 또 엄청 또 잘난 집에 갔어. 근데 이분의 최후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진짜 제가 상향혼에 성공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징 또 그 사람이 거기서 결혼을 하면서 생활했던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몇 가지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라진 나의 삶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매우 잘하고 집에서는 우쭈쭈 자랐겠죠. 여자 의사잖아. 그분 같은 경우는 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스카이 출신이고요. 얼굴도 거기다 예뻐요. 근데 여기에 시집을 가고 나서 본인의 이름 석자는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의사인데? 근데 의사인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서는. 왜요? 너 의사야? 응? 의사구나? 이 정도.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의사가 벌어봤자 네가 얼마나 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녀가 했던 수고들, 그녀의 삶이 모두 없어지는 거지. 그녀의 커리어는요, 그 집안에 가면서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스포츠 선수분도 돈이 진짜 우리 기준에서 정말 많은 분인데 결혼을 되게 재벌이랑 하셨잖아요. 그분의 이제 장인어른이 그 사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사위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재벌들이 봤을 때는 그 사위가 돈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렇듯이 이 사람들 기준에서는 월급쟁이일 뿐인 거지. 왜냐? 돈이 많기 때문에 의사도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런 집안에 가면요. 그 집안의 가풍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제 낳자마자 1년도 채 안 돼서 또 하나를 낳으라고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꼭 들어야 되나요? 안 들으면 또 이제 탈 수가 없는 구조니까. 그래서 아이를 또 낳았어. 내 삶인데? 내 삶인데 나와서 이제 본인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시댁의 식구들이 일을 안 하기를 원했다더라고요. 나의 그 의사라는 커리어가 완전 사라진 거죠.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이 집안에 아이를 낳으러 왔나? 대를 이어주러 여기 온 사람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약간의 공황장애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에는 이제 같이 의사를 했던 동기들은 혼자 병원을 오픈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오히려 그 동기들은 또 이 친구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뭐 만날 때마다 에르메스 백에 애기 낳으면서 뭐 하나씩 뭘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겉모습만 보고 너무 좋아했지만 이 여자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갔죠. 마치 드라마 속에도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게 드라마보다 더 극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드라마는 정말 조금만 반영된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우울감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남편이 있잖아요. 네. 남편이 자꾸 막아줄 거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시월드의 개막.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죠. 남편이 마네를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없어. 모든 경제권과 모든 권한은 부모님한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던 거야.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결혼도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근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내가 회사도 조금씩 운영을 하고 응? 돈을 벌면 부모님한테 안 따를 것 같은데. 근데 그 회사가 아버지 회사잖아.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들어야 또 회사도 물려줄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누렸던 것들을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놓을 수 있을까? 못 놓아요. 너 내 말 안 들을 거면 카드 두고 나가. 차 두고 나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그 예전에 좀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발리에서 생긴 일 혹시 알아요? 그거? 제목만 들어봤어요. 거기서 보면 조인성이 그 사랑하는 여자 하나를 두고 못 만들잖아 내 걸로. 결국에는 집안끼리 결혼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어디 집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명한 기업의 자제분들은 끼리끼리 또 그 집안끼리 결혼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안과 집안의 이제 결합인가 봐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 여자 의사분이 결혼한 이 집안은 그래도 덜 따져서 결혼한 거지, 나름. 의사를 덜 따진 거라고. 그렇지. 왜냐면 이 여자분의 집안이 그닥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냥 무난한 정도? 피디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재벌집 아들이 날 원해. 그래서 이제 재벌집 아들하고 딱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집안에서 너랑 결혼하면 난 내 아들의 모든 경제권을 다 뺏을 거야. 니네 둘이 알아서 살아. 라고 해서 이제 단칸방이 시작을 해야 돼. 그럼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럼 결혼할 이유가 없을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요즘 친구들은 저렇군요. 예전 드라마에서는 어때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그 사람 받아들이고 사랑하겠습니다. 애 낳고 살다 보면 언젠간 저희를 받아들이시겠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대요.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집안이 진짜 재벌인 분들은 진짜 이렇게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이 하늘과 같아. 모든 주도권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던 배경이 다르잖아요. 겪어온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 집안만의 식사 예절이 있을 테고 우리는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먹지만 또 그런 재벌들은 또 식사 예절이라는 게 또 따로 있더라고. 뭐 언론에서 나오는 재벌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보면 그 집안의 기상 시간이 새벽 4시부터 준비를 해서 아침 식사는 6시에 끝나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에 알만한 집의 재벌집이야. 근데 딱 결혼을 할 때 애야. 결혼하면 너는 들어오자마자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 저는 못할 거. 하지만 네가 이거를 10년 동안 지켜준다면 내가 너에게 압구정에 있는 건물을 하나 물려주겠다. 그럼 할 것 같아.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겠지만 그게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봐. 또 추가돼. 얘야 너는 지금까지 하는 일을 다 버려야 되고 애는 1년에 한 번 간격으로 해서 4명을 낳아야 한다. 그러면 압구정에 있는 빌딩 하나를 더 주겠다. 10년 있다가 내가 청담의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할 것 같아요. 참고해야지. 이거는 성향인 것 같아. 이걸 참고 할 수 있는 여자가 있고 참고 할 수 없는 여자가 있는데 저는 못 참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일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아는 지인 중에 남편한테 맞고 사는 지인이 있어요. 대신에 아들하고 딸이 국제학교를 다니고 조금 뭐 되게 부잣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릴 거 누리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참고 버티는 거야. 찾고 버티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고. 그럼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렇게 참고 사시는 여자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 의사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결혼 생활을 못하고 나오셨는데 못했던 이유가 자기주도적 삶을 살았던 여자잖아. 강했을 거 아니야, 자기 애가. 공부도 잘했지, 얼굴도 거기다 예뻤지, 집안도 나쁘지 않은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래요. 그러니까 자괴감에 빠지는 거지. 자꾸 나를 누르려고 하는 것 같고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할 때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은 바로 남편인데 남편이 그걸 못하고 있으니 이분은 어디다 하소연을 하겠어? 밖에다 하겠지. 밖에다 하소연하면 이제 내 생활이니까 또 다 새어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소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들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네가 그 정도 갔으면 참아야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이 더 괴로웠대요. 대표님은 이 사연을 듣고 대표님 뭐라고 하셨어요? 앞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옆에서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저건 아니다 싶었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극히 일부만 얘기한 거고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느낌? 이거는 뭐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대표님, 네. 남자는 보통 결혼할 때 자신의 조건이랑 비슷하거나 아래인 여자를 보거든요. 여자는 아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가지고. 바로 여자들의 그 상향혼이라는 본능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자는 보통 나보다는 조금 더 벌고 나보다 좀 더 잘난 남자를 만나고 싶은 게 이게 본능이거든. 주변에서도 제 아는 지인 남자분들이 왜 여자들은 그러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줘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나보다 잘나야 매력을 느낌. 아무리 잘생긴 남자여도 내가 본받을 게 없거나 나보다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매력을 크게 느끼진 못해, 여자들은. 잠시 외모 때문에 매력을 느낄 수는 있어. 하지만 오래 가진 못하더라고요. 특이 케이스도 간혹 있긴 하겠지만 직업이든 연봉이든 나보다는 좀 높아야 매력을 느낀다는 거지. 학벌도 나보다 좋아야 남자가 나보다 뭔가 똑똑해 보여야 매력을 느끼듯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이쁘고 어리고 직업 좋은 여자가 있어. 그리고 평범한 외모의 직장. 누구 고를 거예요? 당연히 전자하긴 하죠. 그죠? 똑같아, 여자들도. 우리가 자유롭게 연애하는 이 시대에서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고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본인들도 만약에 있으면 더 예쁜 여자 있고 물건 살 때도 더 좋은 거 고르잖아. 똑같은 거예요. 사람 본능인 거죠. 대표님이 본능이라 하셨잖아요. 그 본능은 대체 어디서 유래한 거예요?
알려줄게요. 두 번째입니다. 원초적 생존 본능에서부터 시작이 돼, 이게. 아, 이게 제 남자를 보는 게 생존 본능에서 유래한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본능의 원인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면 원시 시대부터 가봐야 돼. 이제 원시 시대까지 가세요? 원시 시대는 수렵하고 채집하고 그러고 먹고 살았던 시기잖아요.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피지컬이 약했잖아. 그러니까 남자에 의존해서 살았잖아. 힘이 약하고 생존력이 약한 여자들은 좀 본능적으로 강한 남자들한테 끌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나와 내 자식을 지킬 수 있는 남자는 다른 남자보다 강인한 남자,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우월한 남자를 당연히 여자들 입장에서는 기댈 수 있는 남자야 선호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런 남자들, 힘센 남자들이 옛날에는 우두머리가 됐고, 걔네들이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짱이잖아, 짱. 그런 짱들이 또 옆에 많은 여자들을 두잖아. 한마디로 그런 남자들은 생존력이 강한 남자야. 그래서 이 습성이 그대로 현재 와서는 경제력이 좋은 남자로 이어진 것뿐이에요. 현대시대의 생존력이 뭐예요? 경쟁력 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돈 있고 권력 있는 남자들이 어때? 많은 여자들을 안 보이게 거느리고 있잖아. 그래서 나의 이 생활과 나의 아이를 기르는 이 육아 생활을 생각하면 당연히 경제력이 좋은 남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학력 보고 직업 보고 이러는 게 다 경제력과 관련이 있는 거야. 결혼해서 내가 애를 낳는데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난하게 키우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예전에 가부장 시대 때 보면 여자의 신분은 남자의 신분으로 결정이 돼요. 지금도 이게 근데 있어. 군인은 어때요? 군인. 제 친구 남편도 군인인데 그 계급에 따라서 또 와이프들의 계급도 그대로. 그래서 뭐 같은 그 관사에 살면은 높은 사람들 만나서 불편하니까 나와 살고 그러더라고. 대접을 또 해줘야 돼. 보수적인 곳은 아직도 그래. 근데 지금도 안 보이는 곳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와이프야. 함부로 해 못해. 나 국회의원 와이프랑 있으면 너네 누구 편 들어? 또 대표님이 돈 주시는 진짜? 아닐 것 같은데? 아,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까지도 여자의 신분이 남자의 신분으로 결정되는 건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나의 삶의 질을 위해서 신분이 높은 남자를 선택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월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는요, 과거부터 쌓인 여자의 생존 본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죠? 세 번째, 잘난 남자를 이미 경험해봄. 여자의 1순위 조건은 뭐라고요? 나이. 봐봐, 여자 나이 그냥 20대면 어때? 그냥 그 나이로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여자는 20대라는 그 전성기를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립니다. 그래서 이 나이 어린 거 하나만으로도 조건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난 남자를 만나면서 내 급을 이 남자의 급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어. 동일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상향혼을 디폴트로 생각하는 거죠. 그 남자 만나면서 눈 높아지면서 그렇죠. 이 이하는 안 돼. 맞아요. 그래서 잘난 남자를 경험해보는 여자는 그 밑에 남자를 만나면 성에 안 차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내가 80점대 남자를 만났어? 근데 70점대 남자를 만나라 그래. 성에 차 안 차? 나머지 10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월 400을 받고 일하는 곳에 있다가 월 300 준대. 그럼 가고 싶어요? 절대 안 가죠. 안 가고 싶은 거야. 아, 그러니까 이해되네. 그죠?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린 나이에 고스펙의 남성들을 많이 만나본 여자들이 노천을 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눈은 거기에 있고 나이는 먹어가니까.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대표님도 채널에 10만만 찍으면 된다 하셨는데 10만 찍으니까 20만 되고 20만 되면 또 30만 어디 가냐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30만은 언제 돼? 올해 되겠죠? 대표님 저희 이제 20만 찍어요. 이게 더 저처럼 발전되고 싶은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채널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결혼 잘한 친구. 결혼 잘한 친구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주변에 내 친구들이 어떤 남자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내 친구가 사업가, 돈 많은 남자한테 갔어? 그럼 그게 이제 내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시집을 잘 간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비슷하게 결혼한 그 8명, 9명을 제외하고 그 시집 잘 간 그 친구의 남편이 내 기준이 돼요. 야, 이게 무슨 신고예요? 쟤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교사 지인 여자분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의사야. 만날 때마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해. 제 친구 남편이 의사잖아요. 이번에 병원 개원했잖아요. 마치 자기가 개업한 것처럼. 근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 친구는 예쁘고 돈이 많아. 그러니까 시집을 간 건데 그 친구는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계속 만날 때마다. 이건 친구 사이인데 이제 실제 가족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매야. 여동생은
나는 27, 언니는 한 32. 근데 둘 다 전문직을 원해. 근데 제가 여동생한테 소개를 훨씬 더 많이 해줬어, 전문직을. 왜 그러겠어요? 나이.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전화가 와서 언니가 울면서 왜 나는 소개를 안 해주냐, 전문직을. 그래서 내가 넌 나이가 많잖아. 당연히 소개하는 입장이 다르잖아. 가족끼리도 그래, 가족끼리도. 더 속상하다는 거야. 내가 언니니까 더 잘 가야 되지 않냐. 근데 동생은 그런 언니 속마음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다른 친구들의 조건을 경시한 잘못된 판단이에요. 친구랑 나랑은 스펙도 다르고 가정환경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저희도 뭐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이래. 자기 친구가 여기서 결혼을 잘했대. 와서 보면은 결혼을 정말 조건 좋은 사람 만날만 해. 근데 그 친구분은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 자기 친구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은 객관화를 못하고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혼하기 힘들겠네요. 그럼요. 친구는 친구일 뿐이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본능이든 착각이든 여자들은 이러한 이유들로 상향혼을 꿈꾸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이 여자는 왜 그래요?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본능이다. 왜냐면 남자도 이쁜 여자 찾는 거 본능이듯이, 그죠? 근데 다만 이게 너무 나보다 너무 지나치게 심하게 상향혼을 추구하는 건 이거는 조금 이제 잘못된 거죠.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상향혼에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결혼을 진짜 현실적으로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방금 제가 했던 말들을 보면서 반성할 건 좀 반성하고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